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예제는 IMDb 데이터셋인데요.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IMDb라고 하는 사이트의 데이터셋인데요. 케라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데이터들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잘 나눠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리뷰니까요. 리뷰가 5만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인데 이 훈련 데이터, 우리 트레인 데이터는 25,000건, 또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이 25,000건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화의 리뷰를 막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은 리뷰가 긍정이냐, 긍정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적은 리뷰가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결과값을 예측하는 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이면 0, 부정이면 1, 이제 이렇게 이제 긍부정에 대한 정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y 값으로 구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이미 전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이제 데이터 전처리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굉장히 이제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이미 전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에 집중하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영화는 이제 캐스팅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한 단어들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I am 보이다 이런 이제 문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숫자로 바꿉니다. 숫자로 바꿔서 뭐 예를 들어서 I라는 단어가 뭐 151번째 단어이고 또 M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73번째 단어이고 또 어라는 단어가 뭐 5번째 단어이고 등등등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숫자로 바꿔줍니다. 숫자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인코딩이 되어 있다, 숫자로 인코딩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숫자는 사전이라고 하는 것에 고유한 단어를 나타내는데요. 사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은 우리의 그 영화 리뷰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이용해서 사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전이라고 하는 정보는 숫자와 글자가 매핑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I라고 하는 단어는 151번이다. 이제 이런 정보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 I라고 하는 단어를 151번이구나. 이렇게 매칭해서 변경할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73번이구나. 이렇게 매칭돼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또 어라고 하는 단어는 5번이구나. 이제 이렇게 숫자들을 쭉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숫자와 그 글자가 매칭되어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를 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또는 단어사전이라고 부르는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텍스트를 숫자로 바꿀 수도 있고 숫자를 텍스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콜앱을 열어주시고요. 콜앱에 파일 해서 새 노트 하셔가지고 새로 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코드를 작성을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 이름을 좀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는 이름은 이제 IMDb example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저희 런타임에 보시면은 이 런타임에 런타임 유형 변경하셔가지고 GPU 설정, 기본적으로는 GPU를 안 쓰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GPU 설정 해서 이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IMDb 데이터를 좀 먼저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좀 해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프롬 하셔가지고 keras.dataset
search 해주시고 import imdb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그래서 케라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셋이니까 이제 로드 데이터라고 하셔가지고 imdb.load_data라고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옵션들을 줄 수 있겠는데요. 단어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 중심으로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num_was 하셔가지고 만 이렇게 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빈도로 한 10,000번까지 잘라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오겠다. 이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이제 train 언더바 데이터, 그 다음에 train 언더바 labels라고 train 데이터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테스트 데이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테스트 언더바 labels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제 데이터가 로드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가져와질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오타가 있었네요. 트레인, 셋, 트레인, 우리 데이터 세트, 그쵸? 제가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에러가 좀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셋을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우리 데이터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보니까 트레인 데이터는 저희 전체적으로 어레이라고 하는 numpy 어레이 안에 들어있네요. numpy 어레이 안에 들어있고 안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형태가 순서대로 자료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순서대로 들어있고 이 숫자들이 들어있죠. 숫자들은 각각이 다 단어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트레인이죠. 트레인 언더바 라벨스 하셔가지고 0번째 있는 거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0 아니면 1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트레인 데이터에서 이렇게 1, 4, 22, 16이라고 이렇게 값이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단어들이 매칭이 돼서 숫자로 나타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0번째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왔더니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 네, 그래서 뭐 13, 103, 100, 뭐 88도 있고 뭐 등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리뷰죠, 그렇죠? 첫 번째 리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의 랭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이제 len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랭스가 나오고요. 랭스는 이제 길이죠. 길이가 몇 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텍스트로 쭉 작성을 했는데 이 텍스트의 개수 218개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랭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의 1번째 데이터를 가져다가 한번 랭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봤더니 189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리뷰를 많이 적은 사람은 이제 218개까지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89개 정도 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텍스트를 많이 적기도 하고 적게 적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각각 다른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리뷰 데이터가 원래 어떤 영어 단어였는지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워드 언더바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워드를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워드 언더바 인덱스. 그래서 imdb 점 하셔가지고 get word index, word index 해서 이제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어에 대한 숫자와 매칭되어 있는 결과값을 줄 거예요. 워드 언더바 인덱스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찍어 봤더니 앞에는 뭐가 나오냐? 앞에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는 숫자가 나오죠. 그쵸? 단어와 숫자가 매칭되어 있는 이런 결과값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뭐 seriously 뭐 이러면 612번 이제 이런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단어들이 이제 매칭이 되어 있고, 이 매칭되어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단어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텍스트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사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얘 좀 반대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어떤 형식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 여기 3606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숫자 값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리브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텍스트로 들어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612번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 예를 들어서 seriously 뭐 이런 이제 단어가 매칭되어 있는 사전에 좀 역예지, 그죠? 역이라고 하죠. 역사전이라고 부를 만한 요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바꿔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딕셔너리 자료를 이용해서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버스 워드 인덱스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바꾸는 거죠. 그쵸? 반대로 바꾸는 거고, 그래서 우리 반대로 바꾸는 거는 이제 저희가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딕셔너리라고 해주시고, 이제 소괄호를 좀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키밸류 형식을 가지고 올 건데, 이렇게 해서 꺽쇠를 좀 붙여주시고, 여기에 또 튜플을 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밸류 값과 키를 반대로 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꺽쇠 안에는 포문이 들어갈 겁니다. 포문은 키와 밸류를 이렇게 이제 값을 가지고 올 거고, 이제 in이라고 하셔가지고 word 언더바 index 점 items 해가지고 이제 값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리버스 워드 인덱스를 한번 다시 찍어 볼게요. 이걸 한번 짠 찍어 보시면 바뀌었습니다. 그쵸? 앞에는 뭐가 나오냐? 앞에는 숫자가 나왔고, 뒤에는 문자가 나오는 요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결과값들을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텍스트로 바꿔서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워드 인덱스를 바꿔줬고요. 그래서 포문을 쭉 돌면서 이제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갖고 왔던 것을 포문을 쭉 돌면 아이템즈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키와 밸류에 대한 쌍을 리턴을 해줍니다. 여러 개들을 이제 리턴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키랑 밸류 두 가지를 각각을 받습니다. 키는 키에다 받고 밸류는 밸류에다 받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밸류와 키를 순서를 바꿨죠. 그죠? 순서를 바꿔서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리스트에 대해서 딕셔너리라고 하는 함수에 넣으면 이제 사전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여기까지 이제 보셔가지고 변경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 텍스트로 쉽게 바뀔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음에다가는 실제로 우리 리뷰를 한번 변경한 리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백에 대한 따옴표를 좀 주시고요. 조인 하셔가지고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꺽쇠를 좀 붙여줄게요. 우리 리버스 워드 인덱스를 사용을 할 건데, 요걸 사용을 할 건데, 요 워드 인덱스 점 get 하셔가지고 뒤에다가는
키를 주시면은 이 키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저희 케라스에서 약속되어 있는 이제 몇 가지 숫자가 아닌 문자가 아닌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문서의 시작이다 또는 단어의 사전에 없다. 그 다음에 뭐 패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get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포문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get에서 i-3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세 개를 마이너스해서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게 없다. 만약에 여기에서 키를 갖고 왔는데 없더라. 그죠? 없더라. 그러면 물음표를 붙여라. 라고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i라고 해가지고 in 해서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의 0번째. 우리 앞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면 원래 이제 이런 텍스트였던 것이었죠.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요 텍스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This film 이런 필름은 베리 브릴리언트한 캐스팅을 가지고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적합하고 뭐 아주 상상의 어떤 이제 아주 어메이징하고 뭐 이런 단어들 보입니다. 그렇죠? 어메이징한 뭐 이런 단어들도 많이 보이고 레커멘드 하겠다, 추천하겠다, 뭐 이런 단어들도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들을 써서 이 사람이 리뷰를 썼는데 이런 이제 리뷰는 어떤 결과냐,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요게 어디에 들어있냐, 아까 보셨던 라벨에 대한 정보에 들어 있습니다. 트레인 라벨에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트레인 라벨을 한번 가서 보시면 트레인 언더바 라벨스 하셔가지고 0번째 짠 보시면 라벨스 스펠링 틀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이다. 그죠? 이렇게 쓴 글은 긍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맞추는 이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긍부정에 대한 문제를 풀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어야 여태까지 우리 데이터의 형식은 어떤 형식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피처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제 이렇게 행도 있고 이제 열도 있는데 열이 피처죠. 열이 이제 피처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첫 번째 피처는 앞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죄율이다. 그러면 범죄율에 대한 정보는 여기 이제 컬럼 하나에 각각이 다 범죄율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 하나를 딱 뽑으면은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가 한 건이 쫙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형식이었는데 지금 저희의 텍스트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 저희 텍스트 데이터는 어떤 사람은 단어를 뭐 막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단어를 뭐 218개를 썼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단어를 봤더니 이제 150개가 쓰였고 뭐 이렇게 막 들쭉날쭉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단어가 I인지 아닌지 I인지 뭔지도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비정형인 데이터라고 하죠. 이런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형태로 바꿔줄 겁니다. 정형 형태. 그러면 정형 형태라 하면 우리가 어떤 컬럼을 쫙 뽑으면은 이 컬럼이 같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는 I라고 하는 단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M이라고 하는 단어다. 또 세 번째 단어는 어라고 하는 단어다. 그 다음에 뭐 보이라고 하는 단어다. 뭐 이런 단어들이 특정 단어들 이제 한 저희 10,000개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00개 정도의 단어에 대해서
어떤 거는 나오고 어떤 거는 안 나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는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I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첫 번째 이런 문장, I am a boy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I가 나왔다, am도 나왔다, 그 다음에 어도 나왔고 boy는 안 나왔, boy도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면 얘는 안 나왔다는 거죠. 이러면 0으로 표현합니다. 안 나온 단어는 0으로 표현하고 나온 단어는 1로 표현하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그 방식, 벡터로 만드는 방식, 이거를 BOW라고 합니다. 백오브 워드라고 하는 이제 이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변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두 번째 문장은 I am a gir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I라는 단어는 나왔고 am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어도 나왔고 boy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0이 되겠고 girl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들은 안 나왔으니까 다 0000.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하는 작업 진행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지우고 정형화하는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umPy를 임포트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def 해서 vectorize sequence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vectorize seq라고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equence라고 이제 우리의 그 각각의 문장들이 들어갈 것이고 dimension dimension dimension을 한 10,000 정도로 해서 열을 10,000개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키워볼까요? 그래서 10,000개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result는 mp.zeros jeros 해서 저희가 주는 문장의 개수만큼의 비어져 있는 0으로 채워져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length를 주시는데 seq라고 주시면 이제 총 몇 건의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행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imension에 대해서는 열에 대한 이제 정보가 들어갈 건데 기본적으로 열은 10,000개의 열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돕니다. 이제 i와 s를 받을 건데요. 그래서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 enumerat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는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 값까지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 s 해가지고 1이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문을 쭉 돌면서 해당 그 워드 자리에 값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처리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하셔가지고 결과를 보시면 리절트 해서 리턴해서 리절트를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return 이제 리절트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문을 쭉 돌면서 10,000개의 단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처리하는 함수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트레인 데이터, X트레인 데이터를 방금 전에 만드셨던 vectorize sequence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train 언더바 데이터로 그 다음에 x 언더바 테스트 하셔가지고 vectorize sequence 똑같이 해주시고 컨트롤 V에서 적어주시고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를 작성하셔가지고 이거를 실행해 주시면 정형화가 완성이 됩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데이터가 이제 시크라고 해갖고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이제 통째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들어오는 트레인 데이터는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은 이제 원래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 해가지고 이 데이터의 쉐입을 한번 찍어 보면요. 짠, 찍어 보시면은 이제 전체 25,000 컴마라고 되어 있는 이제 numpy 어레이 자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0개의 그 자료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뭐 한 280자 정도 쓴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한 150자 정도 쓴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들쭉날쭉 하지만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온다? 이게 이제 25,000건의 데이터가 통째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과물은 어때야 되냐? 이 SEQ의 랭스니까 25,000개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25,000, 만이라고 하는 피처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리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 건데 이 SEQ를 한 건 한 건씩 꺼내서 돌 거예요. 한 건 한 건씩 꺼내서 돌고, 얘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첫 번째 데이터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I 값과 S가 들어오는데, 이 enumerate라는 함수는 얘가 몇 번째에 있는지에 대한 인덱스를 같이 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부터 들어가겠죠. 첫 번째 0번째 인덱스고,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이제 요 값은 이제 이 첫 번째에 대한 어떤 이제 리뷰에 대한 값이 여기 S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I, S라고 하는 거는 이제 0번째에 대해서 여기 뒤에 S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숫자들이 쭉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1번, 그 다음에 뭐 256번, 700, 뭐 30 몇 번,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0번째 행에 대해서 이 0,101번째의 이 열에 대해서 값을 1로 세팅하겠다는 의미죠. 또 0,256번에 대해서 1이라고 세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10,000개의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10,000개잖아요. 10,000개가 각각의 숫자들의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0번째, 1번째, 2번째 막 해가지고 101번도 있고, 또 뭐 쭉 해서 여기 256번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이라고 마킹을 해라, 1이라고 채워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여기에 101이다. 그러면 101에 해당하는 요 번째 1이라고 값이 채워지고, 나머지는 256이라는 데도 또 채워지고, 730이라고 하는 곳에 1이 채워지고, 나머지는 다 00000000으로 채워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질 거예요. 이렇게 채워지는 결과물이 뭐다? 리절트라고 하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 리절트라고 하는 결과물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라이즈 시퀀스를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들쭉날쭉했던 이제 우리 리뷰에 대한 정보가 통일성 있게 10,000개의 단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로 정형화가 돼가지고 정형화된 결과물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정형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X값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변환을 시켜줬고요. 잘 변환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Y값에 대해서 또 한번 변환을 해줄게요. Y값은 이제 Y 언더바 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변환을 해줄 건데, 그래서 딱히 변환을 해줄 건 없지만, mp.array로 해서 데이터 타입만 좀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좀 변경을 해줄 건데요. 데이터 타입은 제 트레인 언더바 라벨스 해가지고 .as 타입 하셔가지고 이제 플롯 32 이렇게 해가지고 32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또 y 언더바 테스트에서 mp.array array 하셔가지고 테스트 언더바 라벨스 해서 라벨스를 좀 스펠링 이상하네요. 라벨스 이것도 라벨스
이렇게 해서 as 타입 해주시고 또 똑같이 플롯 32 타입으로 좀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롯 이제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셨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데이터를 한번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단으로 데이터를 쌓을 건데요. 3단으로 우리 모델을 쌓을 건데 이 3단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x값이 들어가면 이제 x값이 이제 그 다음 레이어로 또 그 다음 레이어로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옮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3개 층으로 쌓아서 우리의 y값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저희 모델은 이렇게 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델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제 모듈을 가지고 올게요. 이제 임포트 해주시고 모델스 주시고 프롬 하셔가지고 케라스 임포트 해서 레이어즈 이렇게 갖고 와주시고 저희 모델명은 그냥 저희 또 모델이라고 할게요. 모델은 models.sequential 하셔가지고 우리 sequ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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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모델을 만들어 주시고 근데 여기 이제 차곡차곡 쌓으시면 되죠. model.add 하셔가지고 layers 하셔서 dense 해주시고 요거 뉴런의 개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맘대로 16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activation equal relu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는 이제 첫 번째 인풋에 대한 쉐입을 알려줘야 되니까요. input 언더바 쉐입 하셔가지고 이렇게 괄호 주시고 저희 10,000개 데이터, 10,000개 열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들어올 거죠.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고 또 model.add 하셔가지고 layers.dense 해주시고 16개 해주시고 activation 하셔서 여기에 relu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odel.add에서 마지막은 layers.dense 해주시고 얘는 또 1개 그죠? 저희가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죠. 그쵸? 그리고 activation 함수로는 sigmoid 이렇게 주시면 이제 0인지 1인지 그러니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맞출 수 있는 이제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진행을 할 거냐에 대한 컴파일 부분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model.compile 해주시고 model.compile 그리고 옵티마이저라고 해주시고 따옴표를 주시고 요거는 이제 우리 코스트 함수의 최소값은 뭘로 찾을 거냐 요걸 결정하는 거죠. RMS 프로브로 한번 해볼게요. RMS 프로 그리고 우리 로스는 요거는 이제 학자들이 뭐 워낙 잘 만들어놔서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주의해 주실 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맞추는 문제일 때만 얘를 쓰셔야 되죠. 그래서 바이너리 binary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해주시고 또 컴마 하셔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매트릭스 해서 보시면 얘는 이제 accuracy라고 이렇게 이제 갖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ccuracy라고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정확도라고 하는 측도로 사용을 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죠, 그렇죠? 이 정확도라고 하는 거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중에서 몇 개를 잘 맞췄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model.fit 하셔가지고 이제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 x 언더바 트레인이 데이터죠, 그렇죠? 또 y 언더바 트레인이 저희 데이터입니다. 얘에 대해서 이제 epochs 에폭에 대한 값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요것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일단 20개 정도 줄게요. 20개.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이것도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전 한 512개 정도 줄게요. 그리고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또 0.2 정도 줄까요? 0.2 정도로 주시고 랜덤하게 뽑아서 밸리데이트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결과물을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라고 한번 담아 볼게요. 히스토리라고 한번 결과물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죠? 학습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습이 쭉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에폭 20번 줬으니까 한 20번 도는 거죠. 폼은 20번 쭉 돌면서 배치 사이즈 512개만큼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아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학습에 대한 결과물을 봤더니 로스에 대한 거 보니까 로스와 에큐리시라고 하는 요 두 개가 짝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짝입니다. 요 두 개가 작아지면은 이렇게 내려갈수록 작아진다. 그러면 로스가 작아진다. 이러면 학습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리고 에큐리시를 보니까 정확도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0.71이었는데 0.90, 0.92, 0.94, 0.9596. 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누구 거냐? 우리가 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이고,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우리 밸리드라고 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얘는 이제 옆에 보시면 옆에 한번 볼게요. 조금 작게 해가지고 옆에 이제 다 보이도록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에 두 가지 밸리드 어쩌고 나와 있죠. 그쵸? 밸리드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밸리드 로스, 밸리드 에큐리시가 우리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을 해본 거예요. 얼마나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보니까 0.36, 0.29, 0.33, 2931 해가지고 조금 작아지는 것 같다가 이제 다시 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0.045까지 막 올라갔어요. 엄청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에큐리시도 0.88, 86, 88, 88, 88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네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학습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이제 살펴봤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 저희가 에폭을 이제 20번 다 돌고 났을 때는 트레인에 대한 정확도는 이제 99% 맞췄어요. 0.99니까 99% 맞췄는데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확도는 86%밖에 못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트레인에 대한 우리가 학습에 사용한 트레인에 대한 정확도는 이제 99%인데 테스트에 대한 정확도는 이제 86%밖에 안 된다. 테스트가 아니죠. 밸리드입니다. 밸리드. 86%밖에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쵸? 얘가 잘 나왔으면은 얘도 잘 나와야지. 그쵸? 근데 하나는 잘 나왔는데 하나는 잘 안 나왔죠. 그쵸? 얘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야 하는데 잘 못 나왔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보면 한 10포인트 가까이, 10%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완전 10%, 그죠?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학습 데이터는 잘 맞추고 밸리데이션 잘 못 맞추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오버피팅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버피팅. 그래서 오버피팅 되면은 우리가 준 학습 데이터 너무나 잘 맞추지만 앞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데이터는 잘 못 맞추더라. 그래서 오버피팅 문제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 히스토리를 한번 시각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학습 결과에 대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결과에 대한 시각화.
저희가 앞에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담아놨는데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스토리에다 담아놨는데 그냥 히스토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히스토리라고 한번 짠 찍어 보시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은 딕셔너리 형태의 자료가 나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accuracy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뀌었고 또 로스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바뀌었는데요. 이때 하나하나 에폭마다의 어떤 결과물들을 키밸류 형식으로 담아놨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놨다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얘를 그냥 히스토리 딕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담아 놓아 볼게요. 이렇게 이제 담아 놨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니까 딕셔너리에서의 키는 뭘로 찾아올까요? 네, 맞습니다. 키즈라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딕셔너리 우리 딕셔너리죠. 언더바 dict 하셔가지고 키즈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키에 대한 정보들 쭉 보여집니다. 로스, 에큐리시, 밸리데이션 로스, 밸리데이션 에큐리시.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에폭 찍으면서 같이 찍었던 로그 결과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저희가 시각화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임포트를 해가지고요. 임포트 해서 매플로립 .py blood as plt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임포트를 해 놓고요. 그리고 저희 이 LOSS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 또 에큐리시와 밸리데이션 에큐리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로스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로스라는 이름으로 딕셔너리에서 키를 주면 밸류를 가지고 오죠. 그쵸? 그래서 저희 히스토리 언더바 딕트라고 하는 이제 딕셔너리에 키는 이제 LOSS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LOSS. 그 다음에 또 발로스 LOSS 해가지고 이제 히스토리 언더바 딕트라고 하는 방금 전에 저희가 가지고 온 딕셔너리에 대해서 발 언더바 로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담아 놓을게요. 또 에큐리시도 이제 히스토리에 딕트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에큐리시 ACC UR ACY 이렇게 갖고 올 거고요. 또 발 언더바 에큐리시 ACC만 할게요. 히스토리 언더바 딕트에서 키로는 발 언더바 에큐리시 ACC UR ACY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담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X축으로는 에폭에 대해서 적어 줄 거예요. 에폭. 그래서 이제 EPOCHS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레인지 함수를 써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랭스로 그냥 아무거나 에큐리시 하나 잡아 볼게요. 저희 에폭만큼 똑같이 4개가 다 똑같이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만큼. 왜냐하면 여기가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들이 0번째부터 들어있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lt.plot 해서 시각화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EPOCHS 하시고 이번에 이제 로스를 갖고 와 볼게요. 로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벨이라고 하나 넣어주세요. 라벨 요거는 트레인 언더바 로스다. 트레인이 로스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카피하셔가지고 이제 밸리데이션에 대한 로스도 한번 적어볼게요. 발 언더바 로스 여기에 밸리드 로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오는 제 시퀀스에 대해서 랭스만큼의 행을 가지고 있고 또 열에 대해서는 디멘전만큼의 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0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제 결과값을 만들어서 얘를 이제 리턴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포문을 한번 돌려볼게요. 포문은 제 i, 시퀀스 s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s 두 가지를 돌 건데 이거는 이제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를 써볼게요. enumerate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퀀스 들어오는 이제 우리 하나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enumerate에서 포문을 돌 거고요. 그리고 우리 result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 정보에 i 번째 컴마 하시고 이 시퀀스에 대한 정보에다가 그러니까 행과 열이 들어갈 건데 여기에 정보에다가는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특정 인덱스 부분에 대해서 1이라고 매칭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다 돌고 나면은 이제 요 리절트를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RETURN 해서 우리 리절트를 리턴을 해줍니다.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요 함수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변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x_trai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트레인 데이터를 좀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벡터라이즈 시크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우리 트레인 데이터를 통째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또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라이즈 시퀀스라고 하셔가지고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라고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보니까 좀 오류가 있네요. 우리 리절트에 대해서 i, seq가 아니라 저희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s라고 받았으니까요. s라고 좀 고쳐야 되겠네요.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데이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 보시면은 이 트레인 데이터 저희 원래 원본 트레인 데이터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plt.legend 하나만 legend 레전드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오고 또 plt.show 해가지고 현재 어떻게 시각화가 잘 되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밑에 x축이 에폭입니다. 에폭.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폭이 이제 20번까지 진행이 되고요.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은 이제 트레인에 대한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떨어져야지 학습이 잘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파란색 트레인에 대한 로스는 보니까 쭉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밸리데이션에 대한 로스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보니까 에폭 20번 끝났을 때는 이 둘 간의 격차가 너무나 커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로스에 대한 로스가 이제 에러니까 얘에 대한 격차가 너무 커져 있고 또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오버피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버피팅.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에 쓴 데이터랑 학습에 쓰지 않은 데이터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야 되고 최소한 이 밸리데이션 로스는 증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이제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가장 적당하냐? 그러면 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증가하기 바로 직전에 끊었을 때가 가장 적절한 모델의 복잡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데이터 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한 에폭 한 4나 5 정도 수준에서 다시 이렇게 로스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한 에폭 한 4 정도 한번 끊어볼까요? 에폭 4 정도일 때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셨으면, 그러면 이제 에폭을 4로 해서 모델을 또 변경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 데이터를 조금 가서 갖고 올게요. 저희 모델 좀 갖고 오겠습니다. 모델 한번 쭉 갖고 올게요. 네, 여기 이제 저희 모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모델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부터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럼 에폭 4로 변경해서 다시 재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핏하는 학습 코드도 같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핏, 그죠? 이렇게 이제 핏하는 학습 코드도 같이 가져와 주시고, 네, 이제 히스토리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히스토리를 보려고 한 것은 오버피팅이 안 된 가장 좋은 상태의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네, 여기 바로 밑에다가 모델 핏 하셔가지고 학습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도 사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학습해 주시면 되겠고, 에폭은 뭐다? 에폭은 아까 가장 적절했던 게 4였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학습 다시 시켜주시고, 똑같은 모델로 학습시켜 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트레인을 쭉 시켰을 때 결과값 로스는 한 0.17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에큐리시는 한 0.94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이제 모델이 적절한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테스트 데이터로 한번 이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모델.evaluate evaluate라고 해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테스트 데이터로 이밸류에이션 하시면 x 언더바 테스트, y 언더바 테스트로 이밸류에이션을 짠 해주시면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것이 로스입니다. 로스 0.29가 이 로스에 대한 값이고, 이거는 우리 테스트 데이터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이제 로스 값입니다. 한 0.29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0.88은 이제 우리 테스트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얼마나 잘 맞췄느냐, 정확도. 0.88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0.88, 0.94 정도 되니까 앞에서 정말 오버피팅 됐을 때 격차가 한 10 이상 벌어졌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현재 가장 적절한 우리 모델의 그 모델 구조에서 가장 적절한 이제 모델의 복잡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